안녕하세요. 임경태입니다. 본격적으로 지금부터 파이썬 랭귀지에 대해서 강의를 본격적으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배울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가 첫 번째로 파이썬이라는 랭귀지를 공부하기 때문에 과연 파이썬 프로그래밍 랭귀지라는 제목처럼 프로그래밍 랭귀지, 프로그래밍 언어란 과연 무엇인가? 그리고 컴퓨터 엔지니어링, 컴퓨터 사이언스 분야의 프로그래밍 랭귀지가 어떤 역할을 하는가? 두 번째로 프로그래밍 랭귀지 중에 하나인 파이썬이란 프로그래밍 언어는 과연 어떤 언어일까? 어떻게 탄생했을까? 그 마지막으로 파이썬 설치하고 실행하고 마지막으로 아이들에서 우리가 한번 헬로 월드라는 가장 기초가 되는 프로그래밍 랭귀지를 실행해보는 그런 과정까지 쭉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말씀드리지만 해당 강의는 난생 처음 파이썬 프로그래밍이라는 교재를 기반으로 강의를 진행할 거고요. 대신에 강의 그 슬라이드에서 이야기하는 강의 이론 내용이랑 다르게 실습 때는 여러 가지 책 총 3가지에서 4가지 정도의 책들을 참조해서 실습 코드를 준비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부는 어쨌든 교재는 책 하나로 공부를 하되 프로그래밍 랭귀지 실습에서는 다양한 책들에서 제공한 실습 코드들을 활용해서 파이썬 프로그래밍을 좀 더 폭넓고 다양한 예제를 통해서 금방 깨우칠 수 있도록 강의를 준비했습니다. 자, 크게 단원을 나눠보면 이번 챕터에서는 프로그래밍의 개념이랑 그리고 종류 그리고 이 종류 중에 하나인 파이썬을 세부적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역사, 장단점, 설치 및 활용 이렇게 있는데 사실 오늘 배울 부분은 거의 이제 교양 수준의 내용인 거고요. 실질적으로 오늘 챕터 1번까지 내용은 사실 여기서 끝나는 거고 챕터 2부터 13까지 총 13주 동안은 바로 파이썬 활용하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활용하기 부분에는 여러 가지 파이썬의 문법 그리고 각각의 자료 구조 그리고 알고리즘을 활용해서 어떤 프로그램을 만드는 일을 쭉 진행을 할 겁니다. 간단하게 학습 목표는 앞에 다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금방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우리가 프로그래밍 언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간략히 좀 이야기를 해보고 파이썬이 그 프로그래밍 언어에서 어떤 범위를 차지하는가, 어떤 특징을 가지는가를 설명드리는 섹션입니다. 자, 우리가 생활을 하면서 최근에 특히 인공지능이나 아니면 데이터, 빅데이터 이런 얘기를 들을 때 이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들었죠. 프로그래밍 언어, 프로그래머. 요즘 뉴스도 많이 나왔었죠. 프로그래머가 없어가지고 네카라쿠베였나요? 그런 회사들에서 굉장히 비싼 돈을 연봉을 주고서 프로그래머들을 모집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심심치 않게 많이 들었을 것 같습니다. 바로 거기서 말하는 프로그래머가 여기서 얘기하는 프로그래머가 되는 거고, 그러면 이 프로그래머가 실질적으로 하는 일은 바로 여기 보시는 프로그램을 짜는 일을 하는 사람을 프로그래머라고 합니다. 자, 그럼 프로그램은 무엇인가? 자, 이 프로그래머들 사람이죠. 결국 사람이 어떤 프로그램이라는 걸 만드는데 우린 너무 익숙히 잘 알고 있습니다. 컴퓨터와 이제 스마트폰 아니면 전자기계에 들어있는 소프트웨어, 예를 들면 유튜브 프로그램입니다. 당연히 그 뒷단에서는 프로그램 랭귀지로 만들어져 있고 더 뒷단에서는 0과 1로 되어 있는 기계어로 이루어져 있겠죠. 자, 메시지라고 나와 있는데 우리가 문자를 보내고 이런 것들도 백단에서 다
프로그램이 돌고 있기 때문에 메시지 전송이 휴대폰 번호로 가능한 거고, 전화 또한 요새 스마트폰에 있는 전화도 다 프로그램으로 만듭니다. 카카오톡, 엑셀, 한글, 크롬, 메모장 다 프로그램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이 책에서 좀 괜찮은 개념이 하나 나오는데 이 얘기를 저도 좀 해보고 싶었어요. 자, 소프트웨어랑 어플리케이션이랑 앱이랑 응용 프로그램 모두 동일한 용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물론 미세하게 차이는 있습니다. 미세하게. 소프트웨어가 좀 더 어플리케이션보다는 상위 개념, 좀 더 포괄적으로 큰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뭐 이런 개념이 있지만 그냥 다 똑같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종합해보면, 자, 프로그램을 만드는 작업이라고 합니다. 자, 이전에 프로그램 있었죠? 유튜브, 계산기 같은 게 프로그램이죠. 요거를 만드는 작업을 프로그래밍 혹은 최근에는 코딩이란 뭐 그런 이야기도 많이 합니다. 그런 작업을 한 프로그램을 만드는 작업을 프로그래밍이라고 하고, 프로그래밍 언어는 바로 프로그램 랭귀지, 즉 이 프로그래밍을 할 때 필요한 언어, 프로그램을 만들 때 필요한 언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교재에서는 다음과 같이 사람이 이해하는 말을 언어라고 하는 것처럼 우리는 한국어를 쓰죠. 부르듯이 컴퓨터가 이해하는 언어이다. 자, 컴퓨터가 이해하는 언어이다. 자, 우리가 사람이 언어를 할 때 우리는 한국어를 하고 프랑스 사람 프랑스어를 하고 미국인은 영어를 하죠. 그쵸? 자, 컴퓨터도 국적이 따로 있는 건 아니지만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언어 중에 한 가지를 할 수 있겠죠. 예를 들면 컴퓨터도 프랑스어를 할 수 있다라고 하면은 프랑스어를 하는 컴퓨터, 이런 식으로. 그런데 만약에 컴퓨터가 프로그래밍 랭귀지 중에서 파이썬 프로그래밍 랭귀지를 한다 하면은 파이썬 프로그래밍 랭귀지를 사용하는 컴퓨터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나중에 자바나 C 언어도 프로그래밍 랭귀지인데 그런 것들을 하는 컴퓨터는 C 언어를 이해하는 컴퓨터, 뭐 이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 있습니다. 즉 여기서 좀 중요한 개념인데, 프로그래밍 랭귀지는 결국 언어다. 언어예요. 말 그대로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실제로 커뮤니케이션 하는 도구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주체는 누구죠? 의사소통을 하는 주체, 말을 하는 주체, 바로 사람이죠. 자, 그래서 이 프로그래밍 언어를 사용하는 주체는 바로 사람입니다. 컴퓨터가 아니에요. 프로그래밍 언어를 사용하는 주체는 바로 프로그래머. 그래서 프로그래밍 언어를 사용해서 소프트웨어나 앱을 만드는 직업을 가진 사람을 의미합니다. 자, 좀 장황하게 설명했는데 뭐 간단히 아래 예제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프로그래머가 있어요. 여기 이렇게 있네요. 자, 이거는 사람이죠. 사람이 프로그래밍 언어, 예를 들면 파이썬, C, 자바와 같은 프로그래밍 언어를 이용해서 프로그램을 만든다. 자, 바꿔서 얘기해 볼게요. 자, 그냥 사람이 한국어를 써서 한국어 소설을 적었다. 자, 도메인만 달라졌을 뿐이지 유형은 같습니다. 즉 위에 있는 거는 우리 현실 세계에서 사람들이 커뮤니케이션하는 방법이고, 그 아래에 있는 프로그래머와 프로그래밍 언어 그리고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현실 세계이긴 한데 그 컴퓨터 환경 안에서 통용되는 언어로 의사소통을 해서 어떤 한국어로는 소설을 만들었듯이 자바로는 뭐 크롬, 스마트폰의 앱, 엑셀 같은 프로그램을 만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좀 이해 가시죠? 결국에 마지막으로 정리하면 프로그래머는 사람, 프로그래밍 언어는 말 그대로 어떤 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해 사용하는 언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혹은 도구, 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한 도구. 네. 자, 앞서 설명한 프로그래머, 프로그래밍 언어, 프로그램 이 네 가지를 한번 문제를 풀어서 이해를 잘 했나 테스트 해봅시다. 자, 엑셀, 크롬 등을 삐리리라고 부르는 이것을 만드는 언어를 삐리리. 이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은 삐리리라고 부른다. 뭐 다 아시겠죠? 한번 잠깐 동영상 멈춰보시고 푸른 다음에 넘어갑시다. 자, 다 풀었다고 생각하시고요. 자, 정답을 보면 크롬 등을 프로그램이라고 하죠. 이거 당연하죠. 우리 뭐 잘 쓰고 있으니까. 이거 만드는 언어, 프로그래밍 언어. 이 언어를 사용한 사람, 프로그래머.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프로그래밍 언어의 종류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자, 우리가 이 수업을 듣는 분들은 대부분 이제 프로그래밍 랭귀지를 해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그 해보신 경험이 없다라고 가정을 하고 가장 기초적인 단계부터 강의를 진행하는 거기 때문에 혹시 이 부분을 다 안다고 하셔도 다시 한번 뭐 리마인드 한다는 생각으로만 들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악기와 프로그래밍 언어를 한번 빗대어서 얘기를 해볼게요. 악기의 종류가 다양하듯이 프로그래밍 언어의 종류도 다양하다. 여기선 악기라고 표현했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냥 하나의 언어, 한국어냐, 프랑스어냐, 뭐 독일어냐, 뭐 이렇게 생각하셔도 똑같이 대입이 가능합니다. 자, C랑 C++, 이걸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겠죠? C 프로그래밍 랭귀지, C++ 프로그래밍 랭귀지, 자바라는 프로그래밍 랭귀지, C 샵이라는 프로그래밍 랭귀지, 파이썬 프로그래밍 랭귀지, 그리고 또 뭐 루비 온 레일즈, PHP, 그리고 뭐 엄청 많죠. 요새는 뭐 특히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데 iOS 만드는 프로그래밍 랭귀지도 따로 있고요. 앱 만드는 그 애플용 만드는 것도 따로 있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많아요. 우리 인간이 사용하는 언어처럼. 그리고 혹은 악기로 빗대면 악기도 엄청 많죠. 기타, 드럼, 뭐 탬버린 이런 거 있는 것처럼. 그래서 엄청나게 많은 언어가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인기가 없는 언어까지 하면 수백 가지 이상이라고 저기 교재에서도 얘기하는데 프로그램 랭귀지는 정말 실질적으로 엄청 많지만 현재 사용되는 프로그램 랭귀지는 그렇게까지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C 언어를 사용하면 C 프로그래머라고 하고 사람이요 파이썬을 사용하면 파이썬 프로그래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야, 비슷하죠 되게? 자, 프랑스어를 사용하면 뭐라고 하죠? 프랑스어를 C 프로그래머가 아니고 프랑스어를 할 줄 아는 사람 뭐 이렇게 되겠네요.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비슷하죠. 그리고 악기로 따지면 뭐 탬버린을 사용하면 탬버린을 칠 수 있는 사람 뭐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우리가 그 파이썬이나 프로그램 랭귀지도 하나의 악기 아니면 사람이 말하는 하나의 언어처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조금씩 더 복잡한 얘기를 해볼게요. 자, 컴파일러 언어, 스크립트 언어 두 가지에 대해서 지금 이 슬라이드에 나오는데 이런 그 프로그램의 언어 같은 경우에는 크게 더 많이 나눌 수도 있지만 크게 두 가지로 나눕니다. 그래서 프로그래밍 언어의 분류를 첫 번째 컴파일러 언어, 두 번째로 스크립트 언어 이 두 가지의 종류가 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프로그래밍 언어는 말 그대로 언어, 사용하는 툴, 프랑스어, 한국어와 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언어도 재밌게도 한국어와 그리고 프랑스어를 비교해 볼게요. 한국어는
그 뿌리를 가보면 말타이 언어라고 한국어의 뭐 그러니까 문법적 근원이나 뿌리나 단어 이런 것들이 뭐 말타이어의 뭐 형태를 띈다. 말타이어 뭐 70%, 타미러의 뭐 몇 프로 이런 식으로 분류가 되거든요. 자, 프랑스어는 어디에서 왔을까요? 바로 라틴 계열의 랭귀지에서 왔죠. 자, 두 가지 언어가 현재 사용되고 있지만 그 뿌리를 보면 그 구조학이나 아니면 형태적으로 좀 다른 랭귀지입니다. 그렇죠. 한국어와 프랑스어는. 대신 프랑스어와 독일어는 뿌리가 같죠. 둘 다 라틴어에서 왔습니다. 그래서 문법이 비슷하고 사용하는 단어도 유사하고 발음이 좀 다를 뿐이죠. 네, 이런 차이 잘 기억하시죠? 자, 그것처럼 프로그래밍 언어, C, C#, 자바 이런 것들도 크게 분류하면 두 가지 형태로 나눌 수 있는데 그 뿌리가 하나는 컴파일 기반의 언어, 다른 하나는 스크립트 기반의 언어로 나눕니다. 자, 컴파일이란 무엇인가? 그러면 소스 코드를 기계어로 번역하는 과정을 컴파일이라고 합니다. 우리 컴파일러라는 수업을 4학년 때 듣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컴파일러 수업에서 컴파일이 실제로 하는 역할을 뭐 자세하게 배울 겁니다. 근데 뭐 여기서는 간단히만 얘기해 볼게요. 소스 코드를 이제 실행 가능한 기계어 형태로 일괄 번역한 후에 번역이 완료된 파일을 실행하는 언어를 의미합니다. 뒷장에서 조금 더 상세하게 설명이 나오니까 그때 구조화된 모습으로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자, 이런 언어들은 어떤 형태를 띠느냐? 컴파일을 하면 실행 가능한 우리 익숙한 .exe 파일 혹은 .class 파일들이 생성이 됩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컴파일러 언어로는 C랑 C++, 자바, C샵과 같은 언어가 있어요. 자, 스크립트 언어는 뭐가 있을까요? 위에서 말했던 컴파일러 언어는 컴파일을 해야 사용할 수 있는 언어라고 간략히 할 수 있죠. 스크립트 언어는 이건 좀 특이해요. 소스 코드를 한 줄씩 읽어서 실행하는 언어로 별도의 실행 파일이 생성되지가 않습니다. 이 말은 바꿔서 얘기하면 별도로 컴파일을 할 필요가 없다. 실행할 수 있는 파일 형태로 바꿀 필요가 없다. 대표적인 스크립트 언어로는 파이썬, 자바스크립트, 펄 등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야기하면 컴파일러 언어와 스크립트 언어를 구분하기 굉장히 어렵죠. 이렇게 텍스트로만 봐서는 한 번에 와닿지 않을 겁니다. 자, 그럼 그 다음 장에서 좀 상세하게 살펴보죠. 자, 컴파일러 언어와 스크립트 언어를 좀 더 상세하게 비교해 보겠습니다. 자, 컴파일러 언어는 한 번에 기계어로 번역한다고 했죠. 기계어로 번역해서 목적 프로그램을 만들어 두기 때문에 스크립트 언어보다 속도가 빠르다. 이게 무슨 말이냐? 자, 컴파일러 언어를 한번 볼게요. 자, 우리가 소스 코드가 있어. 이 소스 코드는 바로 그 프로그래밍 랭귀지에 맞는 문법과 규칙에 따라서 작성한 코드, 작성한 스크립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한국어로 어떤 글을 쓴다고 하면은 그 한국어 글은 한국어 문법과 한국어 단어 체계에 맞는 형태로 글을 쓰겠죠. 이것도 예를 들어서 C라고 하면 C에 맞는 문법과 C에 맞는 형태로 소스 코드를 작성합니다. 반면에 스크립트 언어도 소스 코드가 존재합니다. 당연히 표현을 하려면 문서에 뭔가 이렇게 적어야겠죠. 말을 표현하려면. 자, 그래서 이걸 파이썬이라고 생각해 볼게요. 자, 파이썬도 소스 코드를 작성을 합니다. 이때 C 언어 랭귀지와 파이썬 랭귀지는 다른 언어이기 때문에 다른 문법을 가지고 있겠죠. 한국어와 프랑스어의 문법이 다른 것처럼. 네. 그래서 다른 문법 체계로 소스 코드를 각각 작성을 합니다. 심지어 똑같은 계산기를 만드는 똑같은 구조의 프로그램이라 할지라도 소스 코드는 당연히 문법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 이때 컴파일러 언어와 스크립트 언어의 가장 큰 차이점은 자, C 언어 같이 컴파일러를 통해서 실행이 가능한 언어 같은 경우에는
중간에 컴파일, 소스 코드를 작성한 이후에 컴파일이라는 단계가 필요합니다. 컴파일은 이렇게 우리가 사람이 사용하는 언어 형태로 소스 코드를 짜면 그 사람이 알아볼 수 있는 소스 코드 언어를 기계가 알아들을 수 있도록 그냥 간단히 여기서는 뭐 간단히 설명할게요. 컴파일 하면은 소스 코드 사람이 생성한 알파벳 형태의 코드가 컴퓨터가 이해할 수 있도록 0과 1과 같은 기계어 형식으로 변경됩니다. 뭐 실질적으로 0과 1로 바로 변경이 되는 건 아니고 기계어가 따로 있긴 합니다. 나중에 운영체제나 이런 과목에서 배울 거예요. 여튼 그 형태로 바꿉니다. 이거는 컴파일된 결과물, 이 실행 파일은 사람이 더블 클릭해서 파일을 열어도 이해할 수 없는 형태로 생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컴퓨터는 대신 바로바로 다이렉트로 이해할 수가 있어요. 자, 컴퓨터가 바로 이해할 수 있다 라는 거는 바로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바로 실행할 수 있다 라고 생각할 수 있고, 바로 이해할 수 있다 라는 거는 어떤 전처리가 필요 없이 컴퓨터가 빠르게 뭔가를 실행시킬 수 있다. 그러니까 컴파일을 미리 이렇게 진행을 해 놓으면 속도가 빠르다. 그렇기 때문에 스크립트 언어보다 속도가 빠르다. 대신에 단점, 컴파일을 사전에 항상 진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컴파일 하는 시간이 소요가 되고, 그리고 사람이 직접 컴파일을 하든지 자동화를 통해서 컴파일을 자동으로 뭐 어떻게 하든지 이런 추가적인 작업이 필요하겠죠. 반면에 스크립트 언어는 그냥 소스 코드를 짜요. 알파벳으로 짜요. 사람이 뭐 사용하는 그런 언어처럼 이렇게 쭉쭉쭉 소스 코드를 짭니다. 그러면 이걸 바로 실행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그 말은 뭐냐면,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 소스 코드를 처음에 3 플러스 5는 7, 이 경우에 7이 나오면 true라고 하고 7보다 크거나 작으면 false라고 해줘. 뭐 이런 식으로 코드를 짰다고 칩시다. 그러면 요 줄 한 줄 한 줄을 이거 바꿔야겠구나. 여기를 이렇게 돼 있다고 하면 첫 번째 줄, 두 번째 줄이 있으면 요 한 줄을 실행시키고 그 다음에 이 한 줄이 끝나면 그 다음 줄을 실행시키는 형식으로 한 줄 한 줄 스크립트를 실행을 합니다. 그래서 컴파일을 거치지 않고 하기 때문에 좀 느리긴 한데, 사람이 바로바로 테스트를 한 줄 코딩하고 실행하고 한 줄 코드를 넣고 실행하고 이렇게 할 수 있기 때문에 빠른 시간에 프로그래밍 랭귀지를 배울 수가 있고 직관적이어서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바로 이게 파이썬 언어, 특히 스크립트 언어의 가장 큰 장점이자 최근에 가장 많이 사용된 이유입니다. 자, 다음 빈칸에 들어갈 단어를 채우시오. 이거는 한번 읽어보시고 풀어보시면 됩니다. 자, 지금 풀어보세요. 동영상 멈추시고 풀어보신 다음에, 자, 지금 다 풀었다고 믿고 정답을 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내용 나오네요. 네. 자, 그러면 프로그래밍 언어의 분류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볼게요. 프로그래밍 언어는 아마도 컴퓨터 공학을 전공하시거나 아니면 뭐 데이터 분석이나 인공지능 쪽을 하시는 분들은 어쩔 수 없이 프로그래밍 랭귀지를 안 할 수가 없겠죠. 그러면 우리가 또 지켜봐야 할 것이, 우리가 이 프로그래밍 랭귀지를 배우는 이유 자체도 나중에 이 언어를 사용해서 어떤 일을 하거나 연구를 하기 위함이잖아요. 그러면 최근에 많이 사용되는 언어를 우리가 습득하는 게 사실 좀 도움이 될 겁니다. 보시는 것처럼 순위가 1위부터 10위까지 나와 있네요. 자, 프로그래밍 랭귀지가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한 100가지가 넘는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상위 1위부터 5위까지가 거의 한 80%가 넘어가죠. 거의 한 80%를 넘진 않네요. 네, 하여튼 굉장히 많은 60%가 넘는 그런 포션 정도가 되는 것 같은데, 일단 C 언어와 파이썬, 자바, C++ 순으로 나옵니다. 근데 불과
한 5년 전? 5년 전만 해도 아마 순위가 이렇게 됐을 거예요. C, Java, C++, 뭐 그 다음에 파이썬? 혹은 파이썬보다 뭐 비주얼 베이직이 더 높았을 수도 있고 이런 순위였어요. 근데 최근 5년 새에 바로 파이썬이 확 다 뒤집어 버려가지고 급격한 상승을 했죠. 거의 한 5% 정도 이상이, 연 1% 이상씩 파이썬이 늘어나고 있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인공지능이 최근에 엄청 더 많이 핫해졌기 때문에 이 순위도 이미 파이썬이 C를 따라잡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C도 여전히 많이 사용이 되는 랭귀지다. 그런데 언어에 따라서 이 프로그래밍 언어가 그 구현하고자 하는 도메인에 따라서 달리 사용됩니다. C 같은 경우에는 요즘 대부분 지금은 이런 쪽에 좀 많이 사용이 돼요. 예를 들면 하드웨어랑 좀 더 가까운 쪽에 프로그램을 짜는 형태로 많이 사용이 돼요. 예를 들면 인베디드 시스템 이런 데서는 여전히 C로 많이 짜고요. 또 네트워크 프로그래밍도 C로 많이 짭니다. 즉, 그러니까 네트워크 장비나 아니면 뭐 하드웨어에 바로 어떤 코드를 짜서 뭔가 작업을 해야 된다면 C를 많이 쓰고, 파이썬은 이제 C 언어는 약간 로우 레벨 랭귀지라고 하는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이제 좀 더 사람의 언어보다 기계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에 조금 더 다른 랭귀지보다 가깝다라고 하고요. 파이썬은 뭐 하이 레벨 랭귀지 해서 사람이 그냥 딱 알파벳 형태로 직관적으로 이해하기 쉽고 짜기 쉬운 형태의 언어이다라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이거는 최근에 특히 웹 개발, 앱 개발,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인공지능이나 머신러닝 모델에 제가 볼 때 뭐 60% 아니야, 한 80% 이상은 파이썬으로 하는 것 같아요. 인공지능 쪽 그 프로그래밍은. 자, 이렇게 그 프로그래밍 랭귀지는 어떤 랭귀지가 최고다 이런 건 없고요. 이런 식으로 각각 목적에 따라서, 구현하고자 하는 목적에 따라서 선택을 하면 됩니다. 자, 본격적으로 그러면 파이썬 랭귀지가 어떤 랭귀지다라는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파이썬의 역사를 먼저 간단히 살펴봅시다. 사실 저는 이렇게 교양적인 내용을 전혀 좋아하진 않지만 그래도 상식선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 정도는 좀 알아두는 게 나쁘지는 않을 겁니다. 자, 파이썬은 저도 잘 몰랐는데 귀도로 반 로섬이라는 프로그래머가 만든 언어라고 합니다. 91년도에 공식적으로 발표되었고 파이썬의 사전적 의미 자체가 비단뱀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제 파이썬 예전 거 로고를 보면 완전 그때는 정말 꼬부랑 비단뱀이었는데 요즘은 조금 약간 순화돼가지고 파이썬 로고가 이렇게 바뀌었더라고요. 비단뱀이 연상이 되시나요? 네. 이렇게 귀엽게 좀 바뀌었는데 이렇다고 합니다. 이 정도는 상식선에서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이분 되게 해맑게 웃고 계시네요. 네. 자, 파이썬의 장점. 아까 계속 말씀드렸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면, 첫 번째,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무료 오픈소스와 강력한 기능을 제공한다. 자, 우리가 한국어를 사용하는데 돈을 내나요? 아니죠. 그럼 프랑스어를 우리가 새로 배운다고 해서 돈을 내나요? 아닙니다. 그런데 프로그래밍 랭귀지에는 그 특성에 따라서 그 프로그래밍 랭귀지를 사용할 때 돈을 요구하는 라이센스를 줘야 이 프로그래밍 랭귀지를 사용할 수 있는 언어들이 간혹 존재합니다. 특히 대표적으로 부분 유료화인 매틀랩이라는 그런 언어가 있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언어들이 부분 유료화를 좀 사용을 하고 있어요. 부분 유료화라고 하면은 이미 익숙하시죠. 다들 아시다시피 모바일 게임에 부분 유료화가 많죠. 캐시템이라고 하죠. 그런 느낌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그걸 결제했다고 프로그램이 더 잘 되고 훨씬 내가 잘 하게 되고 이런 건 아니고, 그냥 특수한 기능을 좀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제공합니다. 그렇지만 일단 파이썬은 전체가 무료다. 그래서 좀 더 확장이 더 많이 되고 많이 사용이 된다.
두 번째, 사용이 용이하다. 스크립트 언어이기 때문에 인간이 직관적으로 그 코드가 어떤 내용이고 어떤 걸 하는 거다라고 이해하기 편합니다. 세 번째로, 다양하고 강력한 외부 라이브러리가 제공된다. 특히 AI 분야의 대부분의 라이브러리가 파이썬으로 제공이 됩니다. C나 C++, 자바와 같은 거는 한정적으로 제공이 돼서 결국 인공지능, 빅데이터 분석, 머신러닝 그 분야는 당연히 파이썬을 사용합니다. 다른 건 그냥 생각하지 마세요. 파이썬만으로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또 강력한 웹 개발을 제공을 합니다. 나중에 이제 기회가 되시면 웹 프로그래밍이라는 거를 혹시 수강하실 뭐 기회가 되시면 그때 저는 이제 아직도 우리나라는 자바 기반의 뭐 스트러츠, 스프링, 뭐 전자정보 프레임워크 뭐 이런 거 배우고 있는데 저는 그러지 말고 좀 파이썬 웹 환경에서 조금 확장해서 뭐 몽고디비나 아니면 뭐 나중에 뭐 리액트랑 뭐 파이썬 웹 서버를 섞어가지고 뭐 만든다든지 장고를 쓴다든지 뭐 이런 거 좀을 좀 더 많이 하면 좋겠어요. 제 생각엔 이게 우리나라만 그렇지 다른 나라는 지금 파이썬으로 굉장히 많이 넘어갔습니다. 웹 개발도. 근데 모르겠어요. 우리나라 환경만 생각하면 지금도 뭐 자바 웹 개발을 많이 사용하긴 하니까 둘 다 배워야 하긴 합니다. 그렇지만 뭐 향후 10년 후를 생각하면 파이썬 웹 개발을 배우는 게 좀 더 유리할 것 같다라는 제 생각입니다. 물론 파이썬 단점이 있습니다. 자, 가장 큰 단점. 다른 언어에 비해 실행 속도가 느리다. 두 번째, 모바일 컴퓨팅 분야의 지원이 약하다. 사실 모바일 컴퓨팅 분야는 자바가 꽉 잡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앱 개발, 그러니까 네이티브 앱이라고 우리가 뭐 안드로이드 폰에서 앱을 딱 클릭하면은 앱이 딱 켜져가지고 되는 게 있죠. 그때 순수 앱 개발 측면에서 예를 들면 카카오톡이다 뭐 그런 거라고 치면 그거는 아마 자바로 개발이 되어 있을 겁니다. 네이티브 앱 같은 경우에는. 물론 하이브리드 앱 같은 경우는 아까 말했듯이 리액트나 아니면 뭐 플리 어쩌고 뭐 이런 거로 요즘 막 유행하는 다른 언어들이 있어서 그걸 쓰면은 뭐 됩니다. 마지막으로 하드웨어 제어, 이게 좀 불편해요. 이게 좀 사용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하드웨어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프로그래밍 랭귀지는 C 언어다 라고 얘기를 드렸죠. 자, 근데 제가 좀 짚고 넘어가고 싶은 거 1번, 다른 언어에 비해 실행 속도가 느리다. 자, 이게 지금 단점으로 얘기가 나왔는데 물론 단점이 맞긴 합니다. C 언어에 비해 훨씬 느려요. 그렇지만 나중에 어디 뭐 상식선에서 얘기할 때 꼭 다른 언어에 비해 실행 속도가 상대적으로 느리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그러냐면 최근에는 컴퓨팅 리소스가 너무 좋아졌어요. 컴퓨터가 너무 좋아져서 뭐 지금 실행 속도가 상대적으로 느리다라는 거는 정답 맞는 말이긴 하지만 뭐 실질적으로 사용 환경 측면에서 볼 때 차이가 없습니다. 뭐 자바랑 C랑 파이썬이랑 똑같은 로직에 똑같은 계산기를 만들었는데 파이썬이 막 무지하게 느리다 이런 게 아니에요. 거의 뭐 제 생각에는 유사합니다. 거의 똑같아요. 컴퓨터 연산 속도가 너무 빨라져서. 그렇기 때문에 그냥 뭐 파이썬으로 짜세요. 그냥 어떤 걸로 해야 될지 모르겠으면 파이썬으로 짜는 게 쉬우니까. 네. 자, 다음 빈칸에 들어갈 단어 채우세요. 한번 풀어보시고 포즈 누르신 다음에 풀어보시고 정답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 섹션. 이번 장에서 배울 건 파이썬을 설치하고 실행하는 그런 방법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강의부터 너무 진도를 좀 많이 나가면 힘들어 하실까봐 좀 천천히 나가는 거 좀 이해해 주세요. 자, 파이썬 설치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할 수 있는데 가장 기본적인 방법으로 우리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컴퓨터 운영체제 윈도우에서 설치하는 걸 샘플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개인적으로 저는 노트북이나 데스크탑을 다 맥 OS를 사용하는데 맥 OS 같은 경우에는 그냥 파이썬이 깔려 있어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뭐 따로 설치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윈도우 예제로 한번 설명드릴게요. 자, 윈도우 운영체제에서 설치를 할 때 가장 먼저 해야 될 거는 본인이 사용하는 윈도우가 64비트인지 32비트인지를 확인해야 됩니다.
뭐 최근 노트북 컴퓨터들 대부분 다 64비트일 겁니다. 그렇지만 좀 구형 노트북이나 오래된 OS를 오래된 이제 컴퓨터를 사용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엔 다음과 같이 윈도우의 시작 버튼에서 여기 지금 시스템 종류를 보고 있는데 이거 제가 볼 때 윈도우 10에서 확인한 것 같아요. 어쨌든 윈도우 10 프로에서 볼 때는 시스템에서 시스템 종류까지 들어가면 다음과 같이 64비트 운영체제라고 나옵니다. 그럴 때는 64비트에 맞는 파이썬 설치 버전을 다운로드 받아서 깔면 되고, 만약에 윈도우 10이 아니다, 윈도우 7이나 뭐 윈도우 XP나 뭐 이런 거다 라고 하면은 내 컴퓨터에서 속성이었던 것 같아요. 속성에서 컴퓨터 정보를 보시면 거기에 운영체제가 몇 비트짜리 운영체제다, 그러니까 윈도우가 몇 비트짜리다, 이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걸 확인하시고 파이썬 설치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자, 이때 이런 질문을 하실 분이 있을 거예요. 64비트와 32비트는 어떤 차이가 있느냐? 자, 그건 좀 복잡하니까 여기서는 상세히 다루진 않을 거고, 그냥 간단히 뭐 한 방에 처리할 수 있는 범위, 아니면 한 방에 다루는 뭐 데이터의 범위가 64개인 컴퓨터가 있고 32개인 컴퓨터가 있습니다. 뭐 대략적으로 대역폭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우리가 외국에는 전기를 110V 쓰고 한국은 220V 쓰고 어디는 240V 쓰죠. 그거랑 뭐 정확하게 일치하진 않지만 그냥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물론 당연히 220V가 한 번에 전송할 수 있는 전력량이 많으니까 좀 전기가 많이 필요한 가전제품이나 이런 것들을 사용하기 좀 좋긴 하겠죠. 대신에 단점으로 디폴트가 220V면 전기 사용량이 시간 대비해서 조금 써야 될 것도 좀 많이 쓸 수 있는 뭐 그런 단점이 있을 수 있겠네요.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저도 잘 몰라요, 전기는. 자, 설치를 해봅시다. 자, 윈도우 키 누르고 이 키를 함께 누르면 파일 탐색기가 열리는데요. 이때 메뉴의 보기 탭에서 일단 파일 확장명을 체크하면 됩니다. 이걸 하는 거는 확장명을 딱 해야 뭐 실행 파일인지 뭔 파일인지 이런 걸 알 수 있기 때문에 뭐 혹시 몰라서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자, 여기에 보이시는 python.org에 접속하셔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지금 이게 2021년도 지금 캡처 화면인데, 여기에서 파이썬 3.9.2를 다운로드에 가셔서 여기 3.9.2를 클릭하셔서 다운로드를 받으시면 됩니다. 근데 이때 다운로드 for windows라고 되어 있죠. 윈도우 운영체제 같은 경우엔 이걸 받으시고, 맥 OS 같은 경우엔 여기 보이시죠? 요거를 다운받으시면 맥 뭐 파이썬 어쩌고 좀 DV였나 DB였나 뭐 그런 데브 파일이 다운됩니다. 그러면 그걸 더블 클릭해서 실행하시면 됩니다. 혹시 뭐 리눅스에서 깔겠다 하시는 분들은 리눅스는 따로 그냥 GUI보다 명령어로 설치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거까지는 뭐 스스로 공부해서 설치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다운로드가 다 됐다 하면은 이렇게 exe 파일이 될 거고, 여기서 뒤에 64는 아까 말한 대로 64비트 에 맞는 파이썬 설치 파일을 다운로드 받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거를 더블 클릭해서 실행시키면, 자, 다음과 같이 다운로드 한 파일의 설치 화면이 나옵니다. 이건 다 익숙하시죠? 우리 하도 뭐 윈도우에서 설치를 많이 했으니까. 대신 좀 영어라서 좀 그럴 수 있는데, 그냥 간단히 install now를 그냥 누르시면 돼요. 그러면 요 행위가 뭐냐면, 지금 C 드라이버 안에 유저 안에 윈도우 유저 안에 어쩌고 프로그램 안에 여기 위치에다가 파이썬을 깔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때 add python 3.9 to pass라고 하면은 이게 어떤 거냐면, 뭐 그냥 사실 넥스트 누르면 되는데 그냥 일단 설명을 드릴게요. 이게 나중에 세팅할 때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자, 이걸 꼭 클릭을 하셔야 되는데, 왜 그러냐면 이 윈도우 안에는 패스라는 환경 변수가 있습니다. 그 환경 변수 뭐냐면,
우리가 이제 이 파이썬은 프로그램인데 python.exe 파일을 예를 들어서 더블 클릭해서 파이썬 실행하고 싶어요. 근데 항상 여기 안에 가가지고 python.exe를 실행을 시키거나 파이썬으로 짠 코드를 실행시킬 때 여기 안에 있는 python.exe를 불러가지고 그 파일을 실행을 시키거나 뭐 이런 일을 해야 됩니다. 즉, 이 폴더 안에 언제나 접근을 해야 돼요. 파이썬 파일을 실행시키려면. 근데 이게 귀찮아요. 그래서 뭐 바탕화면, 윈도우 바탕화면에서 바로 파이썬 파일을 실행하고 싶다 할 때 이 위치에 있는 python.exe 예를 들면 파이썬을 실행할 수 있는 파일을 이 패스에다가 그 위치를 등록해 놓으면 python.exe 즉 파이썬을 실행할 수 있는 그 기능을 바탕화면이든 그냥 C 드라이브 루트 폴더이든 뭐 어디에서든 다운로드이든 파이썬 파일을 실행을 바로 즉각적으로 할 수 있게 만들어 줍니다. 어디에? 이 패스에다가 그 파이썬을 실행할 수 있는 그 파일의 위치를 등록해 놓으면 네, 이해가시죠? 그렇기 때문에 이 패스를 애드합니다. 자, 셋업은 그냥 넥스 막 눌러주시면 되고 자, 파이썬이 다 설치가 되면 자, 바로 파이썬이 설치가 되면 윈도우 키 누르면 다음과 같이 8.3.9에 idle이라는 뭐 이런 것들이 나타납니다. 자, 요것이 파이썬을 실행할 수 있는 뭐 프로그램 화면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실질적으로 파이썬은 프로그래밍 랭귀지이기도 하지만 여기서 파이썬 idle 같은 경우에는 프로그램이기도 합니다. 파이썬조차도 결과적으로는 프로그래밍 랭귀지로 짜여져 있다는 얘기예요. 좀 복잡하게 설명드리면. 자, 그래서 나중에 컴파일러에 그런 내용 배웁니다. 자, 이제 우리가 파이썬을 다 깔았으니까 파이썬을 이용해서 실질적으로 코드를 한번 가장 기본적인 코드를 짜봅시다. 자, 이 idle 이 파일을 실행을 시킵니다. 더블 클릭해서 그러면 다음과 같이 파이썬 idle이라는 것이 시작되는데 여기 보시면 idle shell 3.9.2 이게 idle입니다. 이 idle이 실행이 됩니다. 다음과 같이 여기까지 안 되신 분들은 설치를 다시 잘못하신 거예요. 아까 환경 변수를 뭘 잘못하셨던지 설치가 중간에 뭐 에러가 났던지 해서 다시 가시면 됩니다. 지우시고 자 그러면 이 파이썬 쉘이 실행이 되는데 이 파이썬 아이들의 위쪽에 있는 요 깜빡깜빡거리는 요거 있죠, 요거 세 줄. 요게 바로 파이썬 쉘이라고 합니다. 자, 그럼 파이썬 아이들이랑 파이썬 쉘은 뭐냐? 너무 혼동스럽다. 자, 아이들은 아까 얘기 드린 대로 요 네모난 창. 파이썬 프로그래밍을 코드를 짜고 실행시킬 수 있도록 제공하는 어떤 프로그래밍을 개발할 수 있는 환경을 바로 아이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해 가시죠? 파이썬 프로그래밍을 우리가 이렇게 짜야 되는데 키보드를 두들겨서 이 키보드를 두드려서 짤 수 있게 그 환경을 마련해 준 거를 파이썬 아이들 쉘이라고 하고 쉘이라는 거는 이 파이썬 아이들 안에 여기 커서 세모 3개 여기 있는데 요게 바로 쉘이라고 합니다. 나중에 이 쉘이라는 얘기는 굉장히 많이 들을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창을 파이썬 아이들이라고도 하고 프롬프트라고도 합니다. 우리 그 윈도우에서 윈도우 프롬프트라는 것도 있죠. 그것도 뭐 dir 치고 막 하면 폴더 보고 막 그런 거 있잖아요. 그거랑 유사합니다. 자, 이 화면은 한 번에 하나의 명령어만 실행이 되고 실행 결과가 바로 나타나는 파이썬 쉘로 대화형 모드에 해당된다. 갑자기 용어가 너무 이상한 게 많이 나와요. 복잡해요.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천천히 다시 아이들은 이 윈도우 창이고 파이썬 프로그래밍을 그 코드를 짤 수 있게 제공하는 환경이다 라고 하면 되고 그리고 파이썬 쉘은 이 아이들 환경 아래에 있는 이 커서를 쉘이라고 하고 이 쉘은 파이썬 명령어나 파이썬 코드를 바로 기입할 수 있는 장소이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대화형 모드는 뭐냐면 이 쉘 형식으로 파이썬 프로그래밍을 할 수 있는 것을 바로 대화형 모드다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장황하게 좀 설명을 드렸는데 헬로 월드라는 글자를 출력하는 프로그램을 한번 작성해 볼게요. 깜빡이는 커서에 파이썬 코드를 입력하면 됩니다. 그리고 엔터를 누르면 돼요. 다음과 같이요. 프린트 가로 열고 쌍따옴표하고 헬로 월드 하고 엔터를 딱 치면 다음 보시는 것처럼 헬로 월드라고 화면에 출력된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제가 처음 프로그래밍 랭귀지를 배울 때 C로 배웠는데 C에도 똑같은 프린트문이 있거든요. 아니, 교수님, 프린트 헬로 월드 사람이 타이핑을 직접 할 건데 그걸 왜 하나요? 그걸 해서 저렇게 헬로 월드 찍는 게 과연 의미가 있나요? 사람이 지금 쳤잖아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저는 그랬어요. 아니, 왜 굳이 어차피 이거 하나 헬로 월드 찍을 건데 사람이 직접 타이핑하면 될 거를 왜 이걸 찍으려고 프린트를 앞에 하느냐, 그냥 헬로 월드라고 치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했었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 내용은 이제 향후 천천히 다음 장에서부터 배울 거니까 일단은 파이썬이 이렇게 동작한다라는 걸 한번 예제로 보여드리는 거니까 그걸 집중해서 한번 볼게요. 자, 간단히 얘기하면 프린트라는 거는 말 그대로 프린트, 영어로 프린트 의미 뭐죠? 출력입니다. 어떤 걸? 헬로 월드라는 거를 출력을 해줘 라고 할 때 프린트 가로 열고 그 안에다가 우리가 출력하고 싶은 문구를 넣으면 됩니다. 자, 그래서 헬로 월드가 반환이 됐네요. 자, 헬로 월드라는 글자를 출력하는 프로그램을 작성을 했죠, 이제. 그러면은 파이썬 쉘 모드를 프로그램을 우리가 목적하는 걸 완성했기 때문에 이 파이썬 프로그램을 끄면 되겠죠. 뭐 간단하게 이거 누르면 꺼집니다. 혹은 파일에서 엑시트 클릭하면 딱 이 아이들이 종료가 됩니다. 자, 여기까지. 아니, 제가 방금 프로그래밍을 짠 건가요? 네, 짜셨습니다. 어떤 프로그램 짰냐? 헬로 월드를 출력하는 프로그램을 짠 거예요. 굉장히 간단하죠. 프린트하고 가로 안에 뭔가를 넣으면 되니까. 자, 그러면 그 다른 언어랑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자, 우리가 방금 이 전 장에서 프린트 이렇게 하면은 아이들 창에서 바로 헬로 월드라고 이 프롬프트 창에 떴죠. 출력을 했습니다. 자, 이게 파이썬 프로그래밍 문법으로 우리가 코드를 한 줄 짠 거죠. 근데 C 언어나 자바 같은 경우에는 헬로 월드 프로그램을 짜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컴파일을 해야 되는 언어였죠. C 언어나 자바 언어나 컴파일 기반의 언어니까. 그렇기 때문에 컴파일을 하려면 다음과 같은 규칙이 있습니다. 이 파일을 컴파일을 실행하려면 이 메인이라는 함수 안에 넣어줘야 돼. 그 다음에 printf로 이런 문법을 치면은 컴파일을 해서 똑같이 이렇게 헬로 월드라는 게 출력이 돼 라고 약속을 해놓은 겁니다. C 언어는 다음과 같은 구조로 약속을 해놓은 거예요. 자바 또한 다음과 같은 메인이라는 함수 안에 systemout.println 해서 헬로 월드를 하면 다음과 같이 똑같이 헬로 월드가 출력이 됩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문법은 언어마다 다 다릅니다. 그렇지만 같은 역할을 하는 프린트 헬로 월드라는 헬로 월드를 출력하는 그런 기능에는 차이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언어마다 문법이 다르다. 뭐 이런 걸 보시면 됩니다. 당연히 파이썬이 훨씬 간단하죠. 지금 엄청 간단하죠. 그냥 한 줄로 띡 끝. 자, 파이썬 아이들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이제 이해를 해볼게요. 아까 좀 대충 했으니까. 자, 파이썬 아이들이란 무엇인가? 아이들 영어입니다. Integrated Development and Learning Environment라는 약자라고 하네요.
파이썬의 통합 개발 환경이라고 한국어로는 말합니다. 자, 통합 개발 환경. 또 용어가 점점 처음 이상한 것들이 나오고 있어요. 파이썬이 비유로 하면 자동차라고 하면은 아이들이 바로 자동차 도로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아까 제가 어떻게 말씀드렸죠? 아이들은 프로그래밍을 짤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한다. 그것이 아이들이다. 즉 아이들은 프로그램을 짤 수 있게 자동차와 도로처럼 어떤 환경을 제공한다. 자, 그럼 프로그램을 직접 한 사람은 누구죠? 바로 프로그래머가 하죠. 즉 드라이버가 합니다. 이때 파이썬을 자동차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아이들은 자동차 도로라고 얘기를 할 수 있고요. 자, 이게 뭔 말이냐? 자동차 도로가 있죠. 그러면 운전은 드라이버인 프로그래머가 하고 프로그래머 마음대로 운전을 하는데 이때 운전을 하려면 자동차가 필요하죠. 그 자동차가 파이썬이다. 만약에 자동차를 다른 걸 타고 싶다 하면은 이거 예를 들면 페라리라고 할게요. 꿈의 차. 페라리인데 옆에 롤스로이드가 있다. 프로그래머가 이 롤스로이드를 제가 그림을 잘못 그려서 타가지고 운전을 한다 하면은 이제 요거는 이제 자바가 되는 거죠. 자, 이해가시죠? 이런 식으로 비유는 할 수 있습니다. 전 약간 좀 억지 같긴 한데 일단 이런 식으로 비유는 할 수 있겠네요. 자, 아이들 쉘 모드에서 간단한 계산을 이제 두 번째 프로그램으로 만들어 볼게요. 자, 다시 프로그램 윈도우에서 시작 모든 프로그램 파이썬 3.9 아이들을 킵니다. 자, 이거 기억 안 나시면 이전에 영상 조금 돌려가지고 어떻게 실행하나 다시 한번 가서 실행해 보세요. 자, 그 다음에 아이들 쉘 창이 떴습니다. 자, 우리가 로드가 깔렸네요. 우리는 자동차 지금 파이썬에 타고 있습니다. 운전을 할 거예요. 근데 운전은 내 맘대로 할 수 있죠. 자, 이번 운전 방법은 프린트를 하는 겁니다. 자, 프린트를 해볼게요. 프린트를 하려면 아까 얘기 드린 대로 프린트하고 쌍따옴표 안에 가로 열고 그 안에 쌍따옴표 열고 거기에 헬로 월드 이런 걸 찍으면 출력이 되는데 자, 이번에는 산술식을 계산하는 코드를 짜볼게요. 계산하고 그걸 출력하는 것까지. 간단합니다. 프린트 가로 열고 100 숫자 더하기 200 하면은 뭐가 출력이 될까요? 바로 보시는 것처럼 300이 출력이 됐습니다. 자, 요거를 해석해 볼게요. 지금 새로운 프로그램을 하나 만든 거예요. 바로 100 플러스 200을 계산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짠 겁니다. 자, 당연히 사람은 100 플러스 200이 300이라는 걸 즉흥적으로 바로 알 수 있죠. 자, 지금 300이 출력됐다는 거에 의미를 다시 돌이켜 볼게요. 만약에 이 코드를 이렇게 짜볼게요. 프린트 자, 이거 결과가 어떻게 나올까요? 출력으로 300이 나옵니다. 자, 그런데 프린트 이거 결과가 어떻게 나올까요? 자, 이거는 각자 꼭 한번 해보시고 지금 멈춰가지고 이걸 한번 쳐보세요. 자, 이걸 다 치셨다고 생각하고 자, 이걸 출력하면 이게 출력이 될 겁니다. 이게 출력이 될 거예요. 자, 위에 우리가 이 예제랑 다른 점은 무엇인가? 자, 이 따옴표가 있고 없고에 따라서 다르네요. 자, 이 따옴표가 있을 때는 우리가 나중에 배울 건데 우리가 스트링 계열, 스트링 자료 타입이라고 해서 어떤 문장 이런 것들을 바로 반환할 때 이런 식으로 따옴표 요건 문장이야 라고 선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프린터 가로 열고 닫고는 그냥 이 안에 있는 내용을 출력해 주는 거예요. 당연히 이 문장을 출력해 주겠죠. 이렇게 쌍따옴표 안에 요것들이 있는 거니까. 그런데 만약에 여기처럼 쌍따옴표 없이 100 플러스 200 하면은 프린트 가로 열고 닫고는 그냥 이 안에 있는 걸 프린트 해준다고 했죠. 근데 100 플러스 200은
스트링 형태가 아니고 숫자 형태죠. 이런 숫자 형태일 때는 내부적으로 알아서 이 플러스 연산이 작동을 합니다. 그래서 더한 다음에 이걸 연산해서 더한 다음에 300이 되니까 이 300을 출력하는 이런 코드로 바뀌게 됩니다. 뭐 이건 뭐 그냥 예시로 든 거고 나중에 좀 자세하게 설명드릴 거니까 이해를 못 하셔도 됩니다. 네, 이런 형식으로 우리가 코드를 짤 수가 있습니다. 자, 다른 예제도 한번 들어볼게요. 프린트 해서 1, 2, 3, 4 곱하기. 자, 이 아스테리카라고 하는 거는 곱하기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곱하기 4321 나누기 5678이 있네요. 자, 이거 계산하면은 몇이 나올까요? 네, 당연히 뭐 여기 보시는 것처럼 939.xx가 찍히네요. 자, 이거 또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기에 만약에 안에 쌍따옴표를 넣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출력이 요렇게 나올 겁니다. 이렇게 계산돼서 나오는 게 아니라.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건 나중에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에요. 자, 그래서 이렇게 파이썬 프로그래밍 코드로 뭘 짤 수 있냐? 자, 지금 산술연산을 바로바로 할 수 있겠죠? 네. 우리가 뭐 그 계산기가 필요 없이 그냥 아이들 열고 그냥 계산 탁탁탁 하면 돼요. 이때 한 가지 더. 예를 들면 이런 걸 하고 싶다. 자, 요거 한번 계산해 보세요. 지금 포즈 누르시고 계산을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자, 다 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요거 하면은 자, 이걸 했다고 치면 수학에서 우리 배웠죠. 자, 연산이 나누기가 먼저 될까요? 플러스가 먼저 될까요? 자, 한술 연산에 의해서 나누기가 먼저 되겠죠. 그러면 요걸 나누기를 하고 나눈 거에서 더하기 1, 2, 3, 4를 할 겁니다. 그 결과가 나올 거예요. 근데 만약에 앞에 걸 먼저 하고 싶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자, 이것도 나중에 배우긴 하는데 우리 수학 시간에 배운 개념은 그대로 하면 됩니다. 여기 가로 한번 더 치면 돼요. 이거를 먼저 계산해줘. 그리고 나서 이걸 나눠줘. 이렇게 하면 결과가 다를 거예요. 자, 그걸 한번 각자 실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파이썬 문법 오류랑 문자 출력 부분을 간략히 설명해 드리면, 자, 만약에 내가 뭐 코드를 짜는데 뭐 난생 처음 파이썬이라는 문구를 출력하고 싶어요. 그러면 여기 프린터 안에 넣으면 되죠. 자, 근데 이거 뭔가 좀 이상하지 않아요, 지금? 자, 이렇게 한번 쳐서 아이들의 실행을 시켜보면 다음과 같은 이상한 문구가 나옵니다. 출력이 안 되네? 뭐지? 라고 생각하실 텐데, 자, 이거 한번 읽어볼게요. name error라고 나오네요. 이름 에러예요. 뭐 이름이 에러가 났대요. 어디에? name, 이름, print f is not defined. print f라는 것이 define 되어 있지 않아. 그래? print 배웠는데. 자, 자세히 보시면 print가 아니고 print f로 지금 넣었죠. 그러니까 이렇게 에러라는 개념이 발생했습니다. 자, 에러라는 거는 무엇이냐면 파이썬은 프로그래밍 언어, 즉 언어라고 했죠. 우리가 한국어에서 만약에 내 이름은 파이썬이야 라고 다른 사람에게 소개를 한다고 쳐요. 근데 만약에 그 내 이름은 파이썬이야 라고 하는 문법 구조를 맞지 않게, 한국어에 맞지 않게 파이썬 이름이야 라고 얘기를 하면 그래, 문법적으로는 뭐 가능할 수는 있겠지만 한국어가 되게 유연해요. 파이썬 이름이야 라고 하면 의미가 제대로 전달이 됐나요? 나는 내 이름은 파이썬이야 라고 얘기하고 싶은데, 의미를 전달하고 싶은데 파이썬 이름이야 라고 하면 이름이 파이썬이라는 거야. 파이썬 이름이야? 뭔 말이야? 이렇게 생각하겠죠. 자, 이것도 파이썬 문법에 맞지 않은 헛짓거리를 했기 때문에 얘가 너 뭔가 잘못했어. 근데 그 잘못한 게 느낌상 이름을 잘못한 것 같아. 왜냐면 프린트 f라는 거는 우리 문법 안에
define 되어 있지, 즉 정의되어 있지 않아 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거 어떻게 하면 될까요? 당연히 프린트로 바꿔서 출력하면 됩니다. 자, 제가 그 다음에 앞서 이미 설명을 해버렸는데 다음과 같은 이제 출력 오류가 발생할 수도 있어요. 문법상에 문제가 없긴 한데 오류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이때 오류라는 거는 예상한 결과가 나오지 않았을 때를 오류라고도 하는데, 자, 다음 코드를 한번 생각해 보시죠. 아까 제가 예제를 드렸던 코드인데, printf에 우리는 실제로 그 100 더하기 200의 결과인 300을 얻고 싶어요. 근데 코드를 이렇게 짰더니 실제 결과값이 이렇게 나왔어요. 아까 설명드렸죠. 안에 쌍따옴표를 썼다는 거는 문자열로 파이썬이 인식을 합니다. 즉 파이썬 문법 체계 안에서 쌍따옴표 안에 있는 어떤 문구들은 뭐 더하기가 됐든 뭐 안녕 파이썬 문자가 됐든 그 안에 있는 것은 문자열로 인식을 합니다. 그래서 계산을 하지 않고 100 플러스 200 자체를 그대로 출력을 하는 결과를 볼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아이들이라는 게 대화형 모드라고 했죠. 왜냐면 자, 우리가 대화형 모드라고 생각해 봅시다. 뭐 예를 들면 카카오톡 혹은 챗봇 이런 거. 우리가 너 밥 먹었어? 엔터 딱 치면 친구가 나 먹었어. 엔터. 그럼 딱 답변 딱 오죠. 자, 파이썬도 우리가 100 플러스 200 프린트 엔터 하니까 300 딱 나왔죠. 자, 입력에 대해서 응답이 바로바로 나오는 것들, 입력과 응답이 있는 것들, 즉 더 일반화하면, 잠시만요. 자, 입력 값에 따라서 바로 결과를 보여주는 형태를 바로 대화형 모드다. 우리 지금까지 계속 대화형 모드로 코딩을 했죠. 안녕 파이썬에서 엔터 치면은 그 안녕 파이썬이 결과물로 나왔으니까. 그렇지만 이런 대화형 모드는 한 줄씩 빠른 결과를 보기엔 편하지만 수백 줄 이상의 코드를 입력하는 프로그램에는 얼마치가 않다. 즉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프린트를 뭐 한 100개를 한다고 쳐요. 안녕 파이썬, 나는 누구라고 해. 나는 어디에 다니고 있고 어떤 걸 공부하고 있고 내 취미는 뭐야 하고 한 줄씩 띄엄띄엄 해가지고 프린트를 각각 프린트 문을 넣어서 출력하고 싶다 하면은 줄수가 뭐 이렇게 되겠죠. 프린트 뭐 안녕, 또 두 번째 줄은 프린트 나는 누구야, 이렇게 쭉쭉쭉쭉 이렇게 여러 개가 치겠죠. 이게 뭐 100줄이 있다고 칠게요. 대화형 모드에서는 이걸 한 줄 한 줄씩밖에 실행을 못 시키니까 요거 한 줄, 요거 한 줄, 요거 한 줄 엔터를 다다다닥 눌러가지고 각각 실행을 시킵니다. 불편하죠. 한 번에 다 실행시키고 싶은데 이럴 때 이거를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스크립트 모드라는 게 있어요. 근데 실질적으로 우리는 대화형 모드보다는 스크립트 모드를 앞으로 사용할 겁니다. 자, 대화형 모드의 단점을 극복한다. 여러 줄의 코드를 한 번에 입력한 후 실행을 한꺼번에 한다. 자, 예제를 한번 봅시다. 자, 스크립트 모드를 실행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자, 일단 스크립트 모드라는 것 자체에는 파이썬 파일을 생성합니다. 그래서 파일을 우리가 어디에 저장할지 설정을 해줘야 되는데, 우리 간단히 C 드라이버 들어가서 이렇게 first python이라는 폴더를 생성해서 이 폴더 안에 그 파이썬 프로그래밍 파일들을 저장을 해볼게요. 자, 이때 폴더 이름이 한글이나 아니면 띄어쓰기가 들어가면은 나중에 코딩할 때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한글 사용 자제하고 영어 이름의 폴더 띄어쓰기 없게 만들었어요. 자, 그래서 스크립트 모드를 한번 실행해 보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아이들 창의 메뉴에 파일, 뉴 파일을 선택해요. 파일에 뉴 파일 클릭 딱 하면 이게 뜰 겁니다.
이거 뭐죠? 약간 텍스트 스크립트 텍스트 창 같은데요? 맞아요. 그런 텍스트 창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대신에 이제 파이썬 문법을 조금 수정하기 쉽게 나타내는 파이썬 스크립트 창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텍스트 창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자, 메모장이랑 비슷하죠, 당연히. 스크립트 모드에서는 메모장처럼 파이썬 코드만 적어놓을 뿐 실제로는 실행되지가 않습니다. 이 말이 뭐냐? 우리가 아이들에서는 프린트하고 엔터 치면 바로 실행됐죠. 그래서 아웃풋이 바로 나왔죠. 여기는 프린트 어쩌고 저쩌고 치고 엔터 치면 줄바꿈이 돼요. 우리 그 메모장처럼 줄바꿈만 돼요, 그냥. 그리고 실행이 안 돼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아웃풋이 안 찍혀요. 이거 실제로 실습을 진행하면 바로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스크립트 모드에서 실습을 한번 해볼게요. 일단 다음과 같은 코드를 스크립트 모드에 짜서 넣어 봅시다. 그 다음에 파일에 세이브를 눌러가지고 아까 우리가 만들었던 first python 폴더 안에 my first라는 파일로 저장을 해줍니다. 그러면 이 first python 폴더 안에 myfirst.py라는 파일이 생성이 될 겁니다. 자, 여기까지 한번 해보시죠. 네, 다 했다고 생각하고 다음 단계로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 파일이 실행되는 상태에서 우리가 이 파이썬 파일을 실행을 한번 해볼게요. 어떻게 하냐? myfirst.py 파일에서 그 run의 모듈 부분이 있거든요. 이거를 선택하면은 다음과 같이 출력이 한꺼번에 3개가 다 된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혹은 F5를 누르면 코드가 실행됩니다. 어디서 실행이 되냐? 아이들 창 우리 그 켜놓은 거 있죠? 거기서 한꺼번에 실행이 되면서 결과가 출력이 된다. 자, 그래서 다음과 같이 파이썬 스크립트 모드에서 mySecondPy 파일 만들고 다음과 같은 실행 화면이 나오도록 코딩을 한번 해봅시다. 자, 이런 화면이 나오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두 번째 파일입니다. 난생 처음 파이썬 공부하지만 정말 익숙해지는 것 같아요 라는 거짓말을 한번 코드로 넣어봅시다. 자, 요걸 코드로 넣을 시간을 지금 2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신에 mySecondFile.py 라는 파일에 저장해서 만들어야 돼요. 스크립트 모드로. 자, 다 했다고 생각하고 어떻게 짜면 될까? 한번 정답을 봅시다. 자, 그 mySecondFile.py라는 파일을 생성해서 다음과 같은 코드를 넣고 저장한 다음에 F5를 누르든 아니면 run 모듈을 하면 다음과 같이 나올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 스크립트를 짤 때 오류를 발생시킬 수 있는데, 자, 우리가 그 파이썬 파일을 새로 아이들에서 만들어 가지고 스크립트를 이렇게 넣을 때 만약에 여기 공백을 하나 생성을 하고 프린트 F를 하면은 다음과 같이 에러가 뜰 겁니다. 어떤 에러? synthetic 에러, 문법 에러가 발생했어요 라고 에러가 뜨네요. 네. 자, 보시면 여기 공백이 들어가면은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백을 제거하고. 자, 두 번째로 아까 예제처럼 문법 오류가 또 있는데 여기는 공백 오류라고 이런 걸 하고 문법 오류는 프린트로 해야 되는데 프린트 F로 했다. 그러면 에러가 날 거예요. 또 invalid syntax라는 에러가 나네요. 문법 에러 중에서 invalid syntax. 아, 문법 중에서 하지 않은 구문이 있어. 이렇게 에러가 났네요. 네, 이런 것들을 기반으로 이렇게 에러를 수정하면 됩니다. 나중에 에러를 수정하는 과정을 또 디버깅이라고 하는데